어, 안녕하세요. 동네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코인은 휴먼스케이프인데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카카오 관련 코인, 클레이튼 상승과 같이 함께 좀 뜨고 있고, 클레이튼 생태계에 2018년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신 여권 테마로서 뭐 헬스케어 코인이라고도 좀 보이고, 근데 이제 뚜렷한 이 코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그거예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의 유전자 질병 관련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제공을 하고 그 희귀한 질병의 그 유전자 질병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파요. 그럼 나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나는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거죠. 그 코인으로 나는 그 현금화도 가능하고 해당 업체몰에서 의료 관련 어떤 상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구매도 가능하고요. 그런 생태계를 지금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신약 연구 및 신약 개발 연구 및 치료 시 데이터에 필요하도록 환자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비슷한 기업으로는 뭐 슈르딩거 같은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수많은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치료에 쓰이는 거죠. 쉽게 정의하면은 빅데이터랑 블록체인의 결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요즘 화제되는 기술은 다 들어갔다고 좀 보면 되네요. 그럼 이 휴먼스케이프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희귀 난치병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레어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레어노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제약연구기관에 넘기고 제약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돈을 받고, 그리고 휴먼스케이프는 그 의료 데이터를 준 사람한테 코인을 지급을 하는 거죠. 휴먼스케이프 앱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뭐 업비트를 통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마미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전국 다양한 그 산부인과에 널리 퍼져가지고 일종의 뭐 커뮤니티 개념으로 쓰이는 코인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성으로 어떻게 좀 화제가 될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다른 산모 앱 커뮤니케이션이랑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단 이게 좀 좋게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전국 130개 병원에 입점이 됐고 인도네시아까지 진출을 했어요. 게다가 그게 현지 언어 버전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리고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이 휴먼스케이프가 어디랑 좀 관련성 있고 어디랑 같이 사업을 엮어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녹십자 그리고 대웅제약 뭐 이렇게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2021년에는 대웅제약과 희귀진약 신약 데이터 기반으로 한 연구 MOD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녹십자 홀딩스를 통한 뭐 투자 유치를 받았고, 그리고 뭐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뭐 미세먼지가 아주 많으니까 뭐 미세톡톡이라는 걸 통해서 뭐 삼성 원래 기능을 넣는데, 이거는 뭐 별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좋게 볼 만한 또 내용이 2021년 4월 달에 4월 20일에 환자 정보 보호 관련해서 ISO 인증을 두 가지를 획득을 했어요. 국제 표준 ISO를 두 가지를 획득했는데, 이거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신뢰도, 보안성 뭐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얘는 생긴 지는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13년도에 해당 팀이 만들어졌고 2014년에서 15년에 이제 병원 대상으로 좀 개발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뭔가 좀 만들어지면서 2016년에 법인이 설립되고, 그리고 성형외과 환자용 사후관리용 뭐 뷰티케어라는 앱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메시업 엔젤스에서 이제 투자로 유치를 받고, 2017년도에 모바일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뭐 헬라는 출신해서, 그리고 또 마젤란 기술 투자를 그 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고, 2018년도 인도의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헬스 데이터 기반 보호 로봇 피봇이라는 게 있고, 뭐 또 투자 유치도 또 이때 또 케어랩스랑 엠퍼드 쪽에서 또 받았고, 2019년도에 마미톡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활동이 있었네요. 그때, 그리고 2019년도에 녹십자로부터 그 투자를 받았고, 희귀질환 환자 커뮤니티 모아 클로즈 베타를 출시를 했어요. 2020년에 들어서 이제 희귀 질환에 맞춘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레어너트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임산부 관련 커뮤니티의 마미톡이 출시가 되고 풀리게 됩니다. 약간 지나온 그 이력을 보면은 중간에 자금난이 조금 있었나봐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자회사를 만들고 그런 거 보면은 돈을 어떻게든 좀 최대한 절약하고 안에서 돌게끔 하려고 좀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요. 계속 꾸준히 투자를 유치하는 걸로 봐서는 영업 활동도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고, 약간 메디블럭이 범용성 의료 코인이라고 보면은 휴먼스케이프는 특정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특화된 거다 보니까 이게 잘만 되면은 얼마든지 해외로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얘랑 라이벌이 있죠. 솔브케어라고. 솔브케어가 얘랑 좀 성향이, 정체성이 좀 비슷한 코인이다 보니까 얘는 유럽, 북미, 아시아 쪽이고요. 솔브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강남에 한국 사무소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브케어랑 휴먼스케이프랑 서로 어떻게 뭐 같이 협약이 되다 같이 살아남을지, 아니면은 이제 서로 이제 뭐 좀 부딪힐지, 아니면은 각자의 영역을 서로 건드리지 않고 적당하게 잘 동반 상승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휴먼스케이프는 개인적으로 관망하고 좋게 보는 코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은 평단가를 낮춰서 계속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잘 되고 이게 뭐 희귀질환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엮여서 된다면은 제2의 뭐 페이퍼인처럼 뭐 갑자기 빵 올라가진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 휴먼스케이프 내에서 이제 자체 몰이 있고, 그 몰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거 하나만으로 생태계 면에서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무쪼록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내용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솔브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무쪼록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하락장이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다들 조금 갖고 있는 거 한 번씩 포트폴리오 다시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까 싶어요. 정리하라는 게 그냥 현금화하고 다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렇게 너도 나도 현금화를 해버리면은 진짜 코인 시장이 그냥 투기판인 거고, 그렇고 성장을 못하고 또 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건덕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스테이킹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구매를 하고 그거를 팔지 않고 보유한 사람한테 뭐 보상을 일부러 주는 이유가, 코인에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이유가, 이게 이 시장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너도 나도 팔아버리면은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은 안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붕괴되는 코인들 꽤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린 이런 코인들 말고 도지코인 같은 거. 근데 도지코인은 테슬라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장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결제를 뚫어버리면은 뭐 진짜 스캠이 말 그대로 비트코인처럼 될 수 있는 상품 가치도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